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의 말을 들었고 그들의 태도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람의 품격은 화려한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작은 말버릇 하나에서 그 사람의 전부가 드러난다는 것을. 어느 날 나는 한 사업가를 만났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나는 알아차렸다.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절대 끼어들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말버릇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무시하던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이유는 거창한 말 때문이 아니라 작은 태도 하나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말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말 한마디로 평생 인연을 잃기도 한다고. 나는 한 번은 오랜 친구를 잃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였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고 힘든 시기도 함께 이겨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자네는 항상 옳다고만 생각하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들이 그 친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그건 자네가 잘못 본 거야.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30년 우정이 무너졌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다짐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겠다고.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답한다. 존경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말버릇에서 시작된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라.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다. 대부분은 상대가 말을 끝내고도 전에 자기 말을 시작한다. 아, 그거 말인데 나도. 그건 내가 더 잘하는데.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절대 존경받을 수 없다. 나는 한 후배를 기억한다. 그는 항상 내 말을 끝까지 들었다. 심지어 내가 잠시 말을 멈추어도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내 말이 완전히 끝난 후에야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처음에는 그가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그것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예의였다는 것을. 그 후배는 지금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다. 그의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말한다. 그는 말을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들어서 성공한 것이라고. 말을 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당신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도 젊으실 때는 이런 실수를 많이 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도중에 내 생각이 떠오르면 참지 못하고 바로 끼어들었다. 그때는 그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무례함이었다. 나이가 들며 나는 배웠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습관을 들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나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둘째, 나보다 당신을 먼저 말하라. 말버릇 하나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내가 그때 말했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경험으로는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무의식 중에 자기 중심적이 된다. 나는 이것을 바꾸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들은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에게 털어놓았다. 나는 깨달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나를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다. 그는 사업에 실패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자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나? 그는 말했다. 제 사업 아이디어가 얼마나 훌륭한지 설명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말했습니다. 제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자네는 자네 이야기만 했네.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었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사업도 인생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네. 그 청년은 몇 달 후 다시 찾아왔다. 그는 말했다. 말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제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다. 말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침묵의 힘을 알아야 한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품격 있다. 나는 젊은 시절 말을 많이 했다. 내 생각을 증명하고 싶었고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침묵하라.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침묵하라. 상대방이 자랑할 때 침묵하고 듣기만 하라.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품격이 빛난다. 나는 한 번은 중요한 엽상 자리에 있었다. 상대방은 계속 말을 했고 자신들의 조건을 강조했다. 나는 가만히 듣기만 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다. 상대방은 점점 불안해했다. 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자신감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먼저 조건을 낮추었다.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강력하다. 하지만 침묵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무조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침묵이 아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이유로 침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침묵의 힘이다. 상대방이 감정적일 때 침묵하면 그들은 스스로 진정할 시간을 갖게 된다.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침묵하면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된다. 말로 지적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넷째,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 하지만 가짜 칭찬은 하지 말라. 사람들은 진심을 안다. 억지로 하는 칭찬은 오히려 모욕이 된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칭찬할 게 없으면 침묵하라. 하지만 칭찬할 게 있다면 아끼지 말라.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한 직원을 기억한다. 그는 능력은 있었지만 자신감이 없었다. 항상 위축되어 있었고 자기 의견을 잘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그에게 말했다. 자네의 보고서는 항상 정확하고 깔끔하네. 그것이 자네의 강점이네. 자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자네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네. 그 한마디 후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적극적으로 일했고 회의 시간에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침묵하라.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침묵하라. 상대방이 자랑할 때 침묵하고 듣기만 하라.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품격이 빛난다. 나는 한 번은 중요한 협상 자리에 있었다. 상대방은 계속 말을 했고 자신들의 조건을 강조했다. 나는 가만히 듣기만 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다. 상대방은 점점 불안해했다. 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자신감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먼저 조건을 낮추었다.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강력하다. 하지만 침묵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무조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침묵이 아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이유로 침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침묵의 힘이다. 상대방이 감정적일 때 침묵하면 그들은 스스로 진정할 시간을 갖게 된다.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침묵하면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된다. 말로 지적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넷째,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 하지만 가짜 칭찬은 하지 말라. 사람들은 진심을 안다. 억지로 하는 칭찬은 오히려 모욕이 된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칭찬할 게 없으면 침묵하라. 하지만
칭찬할 게 있다면 아끼지 말라.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한 직원을 기억한다. 그는 능력은 있었지만 자신감이 없었다. 항상 위축되어 있었고 자기 의견을 잘 말하지 못했다. 어느 날 내가 그에게 말했다. 자네의 보고서는 항상 정확하고 깔끔하네. 그것이 자네 강점이네. 자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자네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네. 그 한마디 후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적극적으로 일했고 회의 시간에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했다. 그리고 결국 큰 성과를 냈다. 몇 년 후 그가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칭찬은 공짜지만 그 가치는 무한하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잘했네 라는 막연한 칭찬보다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한 것이 정말 탁월했네 라는 구체적인 칭찬이 더 힘이 있다. 그리고 칭찬은 즉시 해야 한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 칭찬은 신선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여섯째, 뒤에서 하는 말을 조심하라.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드러난다. 나는 평생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않는다. 칭찬도 뒤에서 하고 비판도 앞에서 한다. 이것이 내 원칙이었다. 하지만 세상 대부분의 사람은 반대로 한다. 칭찬은 앞에서 하고 비판은 뒤에서 한다. 나는 한 임원을 해고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뒤에서 다른 직원들을 험담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나에게 말했다. A 임원이 B 팀장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A 임원을 불렀다. 자네는 B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는 웃으며 말했다. B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기 좋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자네의 능력은 인정하네. 하지만 자네의 말버릇은 인정할 수 없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네. 뒤에서 하는 말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전해진다. 그리고 그 순간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라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된다네. 일곱째, 약속을 가볍게 하지 말라. 말은 곧 신용이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약속을 할 때 매우 신중했다.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 때로는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거짓 약속 하나가 평생 쌓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나는 한 사업가를 알았다. 그는 항상 큰 소리 쳤다.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킨 적이 거의 없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 그의 열정과 자신감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실망이 쌓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아무도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그와 일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사업에 실패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용이 없어서였다. 나는 그와 정반대의 사람도 알고 있었다. 그는 약속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켰다. 제가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가능하다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말했고 약속한 것은 100% 지켰다.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다. 약속은 적게 하되 지키는 약속은 완벽하게 하라. 그것이 신용을 쌓는 방법이다. 여덟째,
감정을 말에 담지 말라. 화가 나더라도 차분하게 말하라. 감정적인 말은 절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나도 젊었을 때는 화를 많이 냈다. 감정이 격해지면 소리를 질렀고 거친 말을 했다. 당장 이렇게 하지 못해! 도대체 뭘 한 거야? 이것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항상 후회했다. 상대방은 상처받았고 관계는 틀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나이가 들며 배웠다. 화가 날수록 천천히 말하고 감정이 격해질수록 목소리를 낮추는 법을. 이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태도다. 한 번은 한 직원이 큰 실수를 했다. 중요한 계약서에 오류가 있었고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할 뻔했다. 나는 정말 화가 났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그 직원을 당장 질책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심호흡을 잠시 생각했다. 지금 화를 내면 뭐가 달라질까? 문제가 해결될까? 나는 그 직원을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 차분하게 물었다. 자네 무슨 일이 있었나? 차근차근 설명해보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밤새 일을 하느라 피곤했고 마지막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끝까지 들었고 조용히 말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네. 중요한 건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네. 앞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마지막 확인을 2번 하게. 그것이 자네를 지키는 방법이네. 그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지금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다. 만약 내가 그때 소리를 질렀다면 그는 회사를 떠났을 것이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진짜 리더십이다. 화가 날 때는 일단 멈춰라. 심호흡을 하고 10초만 기다려라. 그리고 천천히 차분하게 말하라. 그 10초가 관계를 살리고 문제를 해결한다. 9째, 하지만이라는 말을 조심하라. 이 말은 앞에 모든 것을 부정한다.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이 순간 상대방은 느낀다. 아, 내 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 말버릇을 고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대신 그리고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네 말이 맞네. 그리고 이런 점도 고려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내 의견을 받아들인다. 작은 말버릇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꾼다. 한 번은 회의 중에 한 직원이 의견을 냈다.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 말은 겉으로는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르게 말했다. 자네 의견이 흥미롭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어떨까? 같은 내용이지만 받아들이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은 벽을 만들지만 그리고는 다리를 만든다. 이 작은 차이가 소통의 질을 완전히 바꾼다. 10째, 진심을 담아 말하라. 아무리 좋은 말도 진심이 없으면 공허하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그 속에 진심을 느낀다. 나는 평생 한 가지를 지켰다.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 형식적인 인사보다는 진심 어린 침묵이 낫다. 한 번은 한 후배가 부모님을 여우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었다. 힘내세요. 시간이 약입니다. 하늘에서 지켜보실 겁니다. 이런 말들은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때로는 너무 형식적으로 들린다. 나는 장례식장에 갔다. 그리고 그 후배 앞에 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말 없이 함께 있었다. 5분쯤 지났을까?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몇 년 후 그가 나에게 말했다. 그때 회장님의 침묵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수많은 위로의 말보다 그 5분이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억지로 꾸며낸 말보다 진심 어린 침묵이 낫다.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눈을 보라.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는 대화,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는 인사,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무례함으로 전달된다. 진심은 시간과 집중에서 나온다. 나는 이제 많은 세월을 살았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말버릇으로 결정된다는 것. 작은 말 하나가 관계를 만들고 작은 태도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무시하던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이유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다. 바로 말버릇 하나를 바꿨기 때문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말한다. 말을 아끼되 할 말은 분명히 하라. 침묵할 줄 알되 필요한 순간엔 용기 있게 말하라. 칭찬을 아끼되 거짓 칭찬은 하지 말라. 사과할 줄 알되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라.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말의 원칙이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존경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네. 매일매일 쌓아가는 작은 말버릇, 작은 태도가 모여서 결국 품격이 되는 것이네. 그리고 그 품격이 사람들의 존경을 부르는 것이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 성공한 사람도 보았고 실패한 사람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관찰하며 발견한 것이 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말버릇이었다는 것. 능력이 뛰어나도 말버릇이 나쁘면 실패했고, 능력이 부족해도 말버릇이 좋으면 성공했다. 그만큼 말버릇은 중요하다. 나는 한 젊은 사업가를 기억한다. 그는 정말 똑똑했다. 아이디어도 좋았고 추진력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사람들의 말을 끊는 습관. 회의 중에도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끼어들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결국 그는 홀로 남았고 사업은 실패했다. 능력은 있었지만 말버릇이 그를 망쳤다.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다. 그는 특별히 뛰어난 능력은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고 진심으로 칭찬할 줄 알았으며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다. 그 사람과 일하면 기분이 좋다는 이유였다. 결국 많은 사람이 그를 도왔고 그는 큰 성공을 이루었다. 말버릇이 그의 인생을 만들었다. 나는 이제 후배들에게 말한다.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버릇을 다듬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능력은 시간이 걸리지만 말버릇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말버릇을 돌아보라.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하나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바꾸라. 말을 끊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나 대신
당신을 먼저 생각하라. 침묵할 줄 알고 진심으로 칭찬하라. 실수했다면 용기 있게 사과하고 뒤에서 하는 말을 조심하라. 약속을 가볍게 하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라. 하지만 뭐다 그리고를 사용하고 항상 진심을 담아 말하라. 이 10가지만 지킨다면 당신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젊은 시절 말을 많이 했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깨달았다. 말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화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연설을 했다. 직원들 앞에서도 말했고 대중 앞에서도 말했다. 하지만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가장 화려했던 연설이 아니다. 가장 진심을 담았던 대화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사표를 들고 왔다. 가족 사정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여기서 일한 시간들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네. 자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네. 어디에 가든 잘 될 것이네. 그는 눈물을 흘렸다. 몇 년 후 그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가족 문제가 해결된 후 가장 먼저 우리 회사를 찾아왔다. 그가 말했다. 회장님의 그 말씀이 저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인다. 나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다. 뒤돌아보니 많은 것이 보인다. 성공도 실패도 결국 사람과 함께한 것이었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 말버릇으로 결정되었다. 내가 만약 다시 젊어진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은 말버릇을 바꾸는 것이다.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고 더 진심을 담고 더 신중하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늙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전한다.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나의 깨달음을 빨리 배우라고. 말버릇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오랜 시간 습관처럼 쌓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바뀐다. 나도 그렇게 바꾸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침묵하는 것,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 모두 어색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계속 연습했다. 매일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이제는 그것이 내 말버릇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한 가지씩 천천히 바꾸어 가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느냐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다. 당신의 말버릇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그것을 평생을 살며 배웠고 이제 당신에게 전한다. 작은 말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것이 당신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품격의 시작은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다. 30년 친구를 잃은 그날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말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성장시켰다. 더 신중하게 말하게 되었고, 더 많이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게 되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네. 그리고 그 변화가 모여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를 바라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되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지금도 믿는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말을 아끼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대할 때라는 것을.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다. 말버릇을 바꾸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당신의 변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켜라. 그것이 당신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품격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낸 것이다. 말을 비우고 자존심을 비우고 판단을 비웠을 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진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며 배운 것이고 이제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이다.